익숙한 사랑, 낯선 질문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르익은 시기, 중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뜨겁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질문 하나가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이죠. 어쩌면 수십 년간 이어온 익숙한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나 미묘한 권태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는 설렘과 함께 과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프랑스 철학의 거장이자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사유를 남긴 시몬 드 보부아르의 눈을 통해 중년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과 관계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매혹적이고도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몬 드 보부아르 사랑을 해부한 자유로운 영혼. 우리가 오늘 함께할 지혜의 안내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단순히 사르트르의 연인이라는 수식어로만 기억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와 책임을 실험했으며 제2의 성으로 여성 해방 운동의 불을 지폈죠. 하지만 그녀의 사유는 비단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존재론적 불안과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그녀의 탐구는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보부아르는 사랑이 두 자유로운 존재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소유하고 지배하려 드는 혹은 스스로의 자유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녀의 질문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관계 속으로 파고들어 불편하지만 통찰력 있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환상 속의 사랑 백마탄 왕자는 착각의 덤. 수많은 로맨스 서사와 드라마는 우리에게 하나됨 혹은 완벽한 합일이라는 사랑의 환상을 주입합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이 환상은 특히 중년의 로맨스에서 더욱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채워줄 백마탄 왕자 혹은 젊음을 되돌려줄 신데렐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부아르는 이런 사랑을 나쁜 신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결핍을 메워줄 존재, 나의 자유를 대신할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부정하고 상대방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닌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과 현실의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교묘한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중년의 로맨스에서 흔히 보이는 외모나 재력으로 젊음을 사려는 태도, 혹은 잃어버린 열정을 한 번에 되찾아줄 상대를 찾는 환상이 바로 이런 나쁜 신념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자유와 책임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타자의 발견, 관계의 시작과 심연. 보부아르에게 사랑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온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다른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한 영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호 씨는 미선 씨가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자신에게 모든 관심사를 맞추고 집안일에 전념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오랜 꿈이었던 수필 창작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죠. 영호 씨는 변했다, 이기적이다며 배신감을 느꼈지만 사실 미선 씨는 그저 자신의 타자성과 자유를 주장한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온전한 자유를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고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상대를 소유하려던 욕망을 깨닫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타자의 심연을 이해하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중년의 로맨스 열정, 그 이상의 심연.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면 중년의 사랑은 깊은 숯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기와 농밀함은 훨씬 더 뜨겁고 오래가죠. 보부아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초월의 프로젝트라고 보았습니다. 즉, 서로의 자유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젊음의 정열이 식었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중년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육체적 매력을 넘어선 정신적 교감을 통해 더욱 농밀하고 감각적인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뜨거움과는 다른 깊고 섬세하며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의 진정한 열정의 재발견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겉모습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서로의 영혼을 깊이 탐색하는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관계 속 나의 자유, 중년의 자아, 재발견의 여정. 오랜 관계일수록 우리는 종종 우리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에 갇혀 진정한 나의 욕망과 자유를 망각하는 것이죠. 보부아르는 이런 상태를 자유의 포기이자 자기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중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나설 절호의 기회입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취미만 함께했다면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홀로 박물관을 거닐거나 잊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소소한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나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도발적인 개인의 성장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의 독립적인 매력을 재발견하게 하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충실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신념의 덫.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기기만과 침묵. 보부아르는 나쁜 신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자유를 회피하고 책임을 타인이나 상황에 전가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불편함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부정하고 특정 역할이나 관계의 틀 속에 갇히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니까 다 참고 희생하는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며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 스스로에게 불성실하게 구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며 상대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며 함께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관계는 정의로운 희생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나쁜 신념의 편안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감추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의 재발견, 육체적 사랑은 끝났는가? 감각의 성숙. 중년이 되면 육체적 매력과 욕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젊음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육체적 욕망은 사라진 걸까요? 보부아르는 육체적 사랑, 또한 두 자유로운 존재의 상호적인 욕망과 인정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몸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지만 그 안의 욕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온 중년의 부부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더욱 깊고 농밀하며 섬세한 감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몸과 욕망을 자유롭게 탐험하려는 용기입니다. 중년의 몸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감각적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 서로의 변화하는 몸을 인정하고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초월이자 파트너에 대한 깊은 경의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풍부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죠. 솔직하고 대담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각적 욕망을 다시 불태워 보세요. 새로운 관계의 도전, 중년의 설렘, 용기 있는 시작, 이혼이나 사별 후 혹은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렘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며 나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 보부아르의 철학은 이런 고민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새로운 관계 역시 두 자유로운 존재의 만남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상대를 하나의 독립적인 타자로 인정하며 존중할 때 중년의 로맨스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성숙함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던지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자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전에 몰랐던 당신 자신의 매력과 열정을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시작만이 새로운 설렘과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혼, 과연 자유를 억압하는가? 중년의 재협상, 보부아르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특히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그녀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타자로서의 삶을 강요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두 자유로운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중년의 부부라면 이제 새로운 단계의 결혼 계약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각자의 직업적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서로의 역할과 의무를 재조정하고 각자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기꺼이 응원해 줄 때 결혼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닌 서로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든든한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혹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어떤 자유를 허용하고 어떤 자유를 함께 나눌 것인지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의 예술가 관계를 창조하는 지혜와 용기. 보부아르에게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하는 예술 행위와 같았습니다. 정해진 답도 없고 완벽한 공식도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죠. 중년의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예술 작품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그려나갈 차례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욕망과 상대방의 욕망을 조율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또다시 화해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당신만의 사랑을 창조하세요. 상대방을 나의 타자로 인정하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며 나 또한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예술가가 되십시오. 사랑, 끊임없는 질문과 응답의 여정. 오늘 우리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심오하고도 매혹적인 철학을 통해 중년의 사랑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될 수 없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응답하며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깨달았죠.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스스로의 자유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며 진정한 열정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나요?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권태나 혹은 새로움 앞에서 망설이는 두려움 속에서 보부아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사랑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